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소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제가 지난 한 2주 동안 감기로 인해서 좀 후유증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방송을 못 내보냈습니다. 이 점 크게 제가 반성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그 감기나 이런 그 후유증에 시달리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변화되는 날씨 속에서 감기 걸리지 않으시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왜 이와 같은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이면에 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2030 세대는요, 그야말로 명품 중의 명품, 네? 명품 가운데 최고 명품의 그 가치를 지금 지니고 있는 세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젊은 세대들의 변화, 젊은 세대들의 각성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서 그야말로 환한 광명의 빛을 비추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거기에다가 여당에 대한 지지율조차도 편승을 해서 지금 아주 호가호위를 하고 있죠. 누가? 여당의 지지율이 그렇다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호랑이에 해당되는 건 대통령 윤석열이고, 여우에 해당되는 건 바로 국민의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국민들이 대통령과 덩달아서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분위기가 많이 변화가 되었겠습니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것, 소위 피플 파워 파티라고 하는 공산당 빨갱이 냄새가 풀풀 피어나는 영어적 표현의 이 당은 결코 잘한 게 없습니다. 1점도 없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구 대선을 통해서 정권을 잡고 오늘까지 오는 동안에 국민의힘이 잘한 거라고는 단 한 가지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야말로 뻔뻔스러운 자들이 무슨 보수 결집의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짱 다 헛소리 개소리 망언들입니다. 자, 그런데 대다수의 지금 국민들 가운데요, 나는 지금 중도야, 나는 중도라고 이렇게 착각했던 국민들이 많았던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바와 내가 지지하는 상식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나도 우파적인 가치를 나도 역시 갖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하면서 스스로가 깨닫는 과정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동안 참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고 뭐가 안 되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싫었는데 이제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저렇게까지나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혼자 고민하고 고뇌찬 번뇌를 하다가 이제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자기 한 몸 기꺼이 희생하겠다고 저렇게 몸을 던졌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깨우치게 된, 특히나 20대, 30대에서 아주 전폭적인 그런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지금 향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 20대, 30대가 말하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국민의힘은 우파가 아니다. 우파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단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우파가 아니면 뭐예요? 짝퉁 우파지. 의사, 유사 우파 정당이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야말로 지금부터 뭐다? 바로 타도 대상에 누구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국민들에게 버림받아서 스스로 소멸돼서 진멸돼서 없어져 버리는 그와 같은 정치 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은 뭐다? 자, 대통령 복귀와 함께 국민의힘당을 탈당하고 대통령을 따라서 생각 있는 자들은 뛰쳐나와서 건강한 상식과 건강한 애국 애족관을 갖고 있는 자유우파 정당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결사옹위하는 한편 국민들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나라 젊은 20대, 30대가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2030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막 보내주니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오르면서 덩달아서 여당인 국힘당 지지율도 올라가서 지금 국힘당 48, 49, 민주당 37, 38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국민의힘당에 있는 기득권들이 현재 현역 국회의원들이 아니면 당선은 안 됐지만 당협위원장들이 이런 사람들이 잘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오른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절대로 틀린 생각이죠. 한 게 없어 사실 기득권층은. 오히려 욕만 먹고 덜 떨어짐만 많이 해왔죠. 자, 그런데 왜 20대 30대들이 대통령을 지지하게 됐을까요? 이 20대 30대들의 대부분은요, 좌익 선동에 피해를 당했던 바로 그 피해자 세대인 것입니다. 자, 이 20대 30대가 유년기를 보내고 있을 당시는 바로 이명박 정권인 그 당시에요. 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뇌송송, 구멍 뚫린 이런 광우병 걸린 소고기를 먹고 다 죽을 것처럼 얘기를 했죠. 자, 이와 같은 광우병 선동을 할 때 이런 것을 그 유년기 시절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고 또 길을 지나가다 보기도 한 사람도 있었겠죠. 자, 당시 MBC가 그때도 앞장을 섰죠. 자, 그러니까 이 20대, 30대 사람들은요, 그 유년기 시절 때부터 그들의 눈에 비춰지는 사회 현상들, 이런 거를, 야, 저거는 왜 저럴까? 참 이상하다. 의아하게 지켜보았던 그런 세월을 보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광우병 선동만 본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다문화 선동도 마찬가지로 보면서 자라났던 세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 20, 30대가 그들의 유년기 또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지금 와서 봤을 때 사회에 나타난 이런 모든 선동들이 모두가 다 좌익 세력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들의 돈주머니를 챙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선동되어 왔다는 것을 지금 이 20, 30대가 성인이 되고 나서 명확하게 명명백백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2030 세대가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등학생 시절에는 보통 그때가 2016년 4월 16일, 2014년이죠. 16년이 아니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을 겪을 때였을 겁니다. 그러면 자, 다들 대학을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이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 준비를 할 때 세월호 관련된 선전선동이 있었죠. 자, 그때 10대였던 이 현재 2030 세대가 물론 가슴 아픈 현상을 보고 공감을 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건 뭐냐? 피해를 당한 학년도 아닌데 다른 학년들조차 왜 대학 입시에서 그 학교 학생들은 특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왜 또 차별을 받아야 되는가? 또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다거나 하면은 마치 인성이 부족하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없는 아주 쌍놈의 집구석 자손으로 그렇게 폄훼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사회에서 공존할 수 없는 죽여야 할 대상처럼 이들이 한쪽으로 몰고 가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을 이 현재 2030 세대가 겪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날의 상황도 당시 세월호 때 상황과 똑같이 모든 것이 데자뷰처럼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성공하는 데까지 이르렀고, 자, 그때 무슨 낙곰수 이런 방송들을 보면서 김어준이 이런 애들, 주진우 이런 애들, 김용민이 이런 애들이 하는 이런 변태적이고 천박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성장을 해왔던 거예요. 물론 이 얘기에 도취된 한동훈이 같이 얼빠진 애들도 있긴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절 그 당시를 그렇게 겪었던 이 20대 30대가 성인들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지금 계속 목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참 이상하다. 우리가 유년기 때, 유치원 다닐 때, 국민학교를 다닐 때,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쭉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 우리도 대학도 졸업하고 성인들이 되어가고 있는데, 또 성인이 이미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이 물과 같은, 공기와 같은 이 자유를 지키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끝장이 나겠구나. 이러한 위기감을 지금 20대, 30대들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30 세대가 바라본 저 여의도의 기득권 세력들은요, 전혀 이와 같은 민심은 1점도 깨닫지 못하는 아주 수구적이고 이기적인 꼴통 세력들이라는 것을 2030 세력들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저 여의도에 있는 기득권을요, 이 2030 세대는요, 저것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불필요한 인간들이다.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며칠 전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대통령 역시 인권이 있는 존재다 보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자기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결의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거짓 세력들, 좌파 세력들, 봉건 세력들, 친북, 친중 세력들이 개떼처럼 몰고 와서 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공격했습니다. 자, 지금 우파 시민단체들 혹은 기독교 단체들이 중심으로 되어서 일단 이와 같은 행태들을 일부분 막기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소위 국회에 있는 이 쓰레기들, 대표적으로 양문석이, 고민정이, 무슨 신장식이, 천하람이, 이런 쓰레기보다도 못한 것들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고 거짓말쟁이다, 나쁜 자식이다, 온갖 잡소리, 개소리, 쌍욕을 해가면서 몰아붙이는 것을 본 이 2030 세대들은 왜 안창호 위원장이 이와 같은 수모를 겪어야 되는가?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거기서 드러난 의구심은 여의도에 있는 저것들은 쓰레기반도 못한 것들이구나. 저렇게 올바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서 저런 무례하고 격조 없는 쌍욕을 해대는 저 짐승만도 못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2030 세대들은 분노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행해지고 있는 그 현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국민의힘 작자들은 지금 설 민심을 달랜다고 각자 자기들의 지역구에 가서 참 지역구 챙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은 지금이 아니라 좀 나중에 해도 되겠죠. 일의 경중을 따져봤을 때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 무도한 잡범들, 이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이 국민의힘에도 차고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을 전혀 올바로 바라볼 수 없는 이 능력 없고 한심한 기득권 세력들, 현재의 국민당 존재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국가인권위원장이 안창호 선생에 달려가서 이 행패를 부리는 이 민주당 혹은 여타 쓰레기 야당들의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은 그것들은요, 정치 깡패 수준도 안 되는 정말 양아치 수준도 안 되는 것들이시죠. 자, 과연 그런 놈들에게 인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시민단체, 인권단체, 이런 시민단체 NGO들은요, 대부분 다 좌익 카르텔이죠. 그자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자그마치 102조 3천억 원, 거기에다가 성인지 예산 24조, 도합 126조 3천억 원이란 돈을 풀어서 그 썩어빠진 기득권 양아치만도 못한 놈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있는 것이죠. 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행해졌던 2023년도의 예산 지출 규모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국가인권위원회 이 내부에도 민노총 공무노조 출신들이 뭐 반발을 했겠죠. 또 거기서 논란을 만들게 되면은 또 그걸 그대로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받아서 회람하고 돌려쓰면서 자, 내부 직원들이 반발했습니다. 이렇게 거짓 선전선동을 하는데 그저들이야말로 좌익 카르텔 안에서 기생을 하면서 나라 돈을 야곱야곱 빨아먹는 그야말로 없어져야 될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단체들 또 그들 단체들을 믿고 거짓, 허위, 과장, 확대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들 그들의 시체를 보면은 그들 뒤에는 또 평양의 대남공작기관의 지령을 받고 있는 민노총이 있고 그 민노총은 북한 괴뢰 집단의 지령을 본받아서 그 지령을 확행하느라고 그 지령대로 움직이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 결과 국정원이 무력화되고 감사원장이 탄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2030 세대들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이제는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회가 얼마나 삐뚤어지고 거꾸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젊은 2030 세대들이 깨우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마비가 되고 대공수사권이 없어지고 또 감사원조차도 올바른 감사를 하는데 방해를 받고 있다는, 자, 이렇게 정상적인 국가기관이 운행을 할 수가 없고 정상적인 공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제 젊은이들 알게 됐는데, 이런 상황 속에도 여당이라고 하는 국민의당 안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의 병폐가 있다니 없다니 이런 개소리를 해가면서 지금 조기 대선을 하자는 이런 헛소리를 하는 놈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 2030 세대가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탄핵을 하고 쫓아낸다고 하면서 국회의원은 절대로 탄핵을 당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이런 지적을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10년대, 즉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그 당시에 특히나 고등학생 시기를 보냈던 그 시절의 젊은이들이요, 바로 문재인 시절에 또 한 번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지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중국 폐렴이었습니다. 분명하게 중국 우한 폐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코로나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백신을 맞으면 된다 하고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공공장소에 출입할 수 없게끔 하고 식당이나 뭐 이런 데도 출입을 할 수 없게끔 막았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조국이 집안이 벌여온 갖가지 만행 가운데 특히나 엄마 아빠의 특권을 이용해서 온갖 혜택을 다 받았던 조민이라는 애가 있었죠. 그 조민 사태에 이르기까지 우리 2030 세대들이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좌익, 좌파 기득권들이 쌓아왔던 그 부조리, 불법, 부정의 현장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했던 게 바로 이 90년대생들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00년대에 출생한 이 20대들도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고 자라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90년대 출생했던 2030 세대들보다도 지금 현재의 2000년대 00 세대들, 즉 20대 초반과 10대 후반부에 있는 이런 젊은이들이요. 보다 더 많이 깨어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과 같은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오는 건요. 지금 10대 말, 20대 초중반 이런 젊은 세대들이 우파에 대한, 즉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 숭고한 이념의 가치를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죠. 학교에서 전교조 출신의 꼰대들도 있었겠지만 그러한 교육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었겠지만 상당수 많은 학생들이 그런 영향으로부터 탈피하여서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이게 바로 자유우파의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우파 진영에 대한 이 함께하는 이 젊은 사람들의 동의는 더 많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향상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어떻습니까? 문재인 때 왜 중국 우한 폐렴을 중국 우한 폐렴이라고 안 하고 우한 코로나라도 안 하고, 네? 왜 중국 얘기만 하면 그렇게 부들부들 떠고 못하게 막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말도 제대로 못하게 코로나다, 코로나19라고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까지 막았던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공산주의 국가, 전체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2030 세대가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구 지하철 참사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했습니까? 자, 그러면 대구 지하철 참사를 왜 대구라는 지명을 갖다 굳이 씁니까? 그리고 이번에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참사 역시 왜 무안공항 참사라고 안 하고 제주항공 참사라고 이렇게 또 용어 혼란 전술을 펼치고 있습니까? 자, 말도 안 되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는 것들이 지금 기득권 좌파 좌익계에 특히 더불어민주당, 그 여타 진보당, 조국당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국회 안에 또아리 들고 앉아서 나라를 지금 좀먹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겪고 자라왔던 지금 20대, 30대가 과거 지금 광우병 사태부터 쭉 그들의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그 기득권층, 즉 사회주의 기득권을 지향하고 전체주의 국가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 좌익 계열의 민주당 계열의 이 부조리와 그들만의 독점, 독식하는 데 대해서 지금 현재 2030 세대가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젊은 세력들은요. 자, 이와 같은 좌익 기득권 세력이 전체주의로 가고 있고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데, 자, 그렇게 가다가 공산주의가 되면 어떻게 되겠다? 우리 삶이 완전히 망했구나. 이와 같은 위기감을 이 2030 세대가 깨닫게 됐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동은 바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가서 혹은 공덕동 서부지법 앞으로 가서 그들의 목소리를 이번에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정말로 위기감을 체감했고 이대로 가다가는 이 사회가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회로 가겠다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에 이 2030 청년 세대들을 각성을 시켰던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같은 자가 토지 공개념 얘기를 한다는데 이 토지 공개념도 국가가 부동산을 환수해서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발상이라는 점을 바로 젊은 세대들은 깨달아 알고 있고
이런 소리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철저하게 자각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희망이 있는 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가고자 하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저 간악한 무리들의 이 헌과 용어 혼란에 우리 젊은 세대가 속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라는 것을 빼앗아서 자유가 없는 전체주의 공산사회로 가려고 하는데 이자들의 거짓 선전에 우리 젊은 세대가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좌파들은요, 입만 열면 자유, 자유, 민주, 민주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은요, 그들이 말하는 자유, 그들이 말하는 민주라는 것은요,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이런 일종의 진정한 자유가 아닌 방종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다. 즉 언어 도단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 2030 세대가 깨우쳐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2030 세대는 그들이 말하는 거짓 선전 선동에 절대로 휘말리면 안 되겠고 또 그자들이야말로 우리의 자유시장 경제를 혐오하는 공산 세력이고 전체주의 세력이라는 것을 젊은 세대가 아는 것이죠. 자, 표현의 자유 얼마나 중요합니까? 프리 스피치.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나 이 경제생활할 수 있는 프리 마켓. 이와 같이 이 중요한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 그러한 가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개인의 자유와 함께 그 가치를 숭상하는 세대가 바로 지금의 2030 세대라는 것이죠. 그 2030 세대가 자각하고 각성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향해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전까지는 발생하고 있는, 즉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온갖 신변잡기적인 그런 소문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겠죠. 정책에 대한 동의도 하지 않았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윤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 목숨 바쳐 방패 역할을 했었구나. 혼자 외롭게도 혼자 저 일을 감당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2030 세대가 깨달았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혼자 일을 했구나. 어려움도 많았겠구나. 자, 지금 탄핵을 목전에 두고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줘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첩경이구나 라는 것을 젊은 사람들도 이제는 철저하게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결집하고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아무 짓도 안 하고 탱자탱자 놀고 있는 저 썩어빠진 집단 국민의힘들에 대한 지지율조차도 오르게 된 것이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반사 이익을 국민의힘이 현재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국민의힘 안에는 한동훈이가 임명해놓은 그런 당직자들로 대부분 짜있기 때문에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전히 국민의힘은 우리 자유우파 정당이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가짜 우파 정당, 유사우파 정당, 의사우파 정당이다라고 결론을 내리시고 국민들께서는 결코 저자들의 거짓 선전 선동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오히려 이 2030 세대가 60, 70, 80의 조부모님 세대들과 오히려 사상의 교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극복하시고 대한민국에 오늘날 있기까지 허리띠 졸라매고 안 먹고 안 쓰고 대한민국을 발전시켰던 60, 70, 80 세대의 그 거룩한 희생과 애국, 애족, 애민의 정신을 오늘날의 2030 세대가 학교에서는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사회를 통해서 본인들의 삶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각성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반공산주의 체제로 넘어갔던 문재인 정권 치하에서 2030 세대들은 이게 바로 문재인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미 공산주의구나. 이런 반공산주의 체제하에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자, 하물며 문재인 시절에는 헬스장에서 틀어주는 음악의 템포까지도 국가에서 지정해 줬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헬스장 주인께서는 그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자결하는 그런 일도 생겨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국민들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몰고 왔던 게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과 그 일당들 아니겠습니까? 자, 당시에는 백신 접종도 강제적으로 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면 식당에도 못 가고 어디 공공장소도 갈 수 없게 하는 이런 만행을 국가 체제가 마치 동물농장 수준에서처럼 국민들을 통제하고 검열하고 압박을 가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이마트를 다니고 백화점을 다녀보고 했던 우리 젊은 세대가 앞으로는 이런 일은 결코 우리가 순응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는 지금 대오각성이 일어난 것이죠. 자, 지금 코로나 그와 관련된 백신 접종 문제 모두가 다 세뇌 작업이었다는 것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깨닫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90년대생, 00년생들이 앞으로는 자유투사의 세대로 불릴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신문명의 혁파, 정치 문명 문화의 발전, 개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세대다. 이런 생각을 감히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젊은 세대를요, MZ세대라 그러면서, MG세대라 그러면서 말도 안 통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젊은 세대라고 비하를 하고 깔보고 무시를 해왔었습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2030보다도 훨씬 못한 전교조에서 감염되어 있는 기득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4050 좌익 기득권 카르텔 세력들이 이러한 젊은 세대들의 올바른 성향을 자기들의 기반이 훼손될까봐 두렵고 공포에 떨면서 이 MG세대, 젊고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는 이 2030 세대를 폄하하고 호도한 결과 그렇게 평가를 해온 거죠. 사실은 4050 좌익 기득권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사람들이 바로 2030 젊은 세력들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4050들이 함부로 2030 세대들을 얕잡아보거나 폄훼하거나 경시하는 이와 같은 것은 바로 4050 세대들이 전교 교육을 받고 자신들의 20대를 거쳐왔던 거냐 마치 동일한 선상에 놓고 지금 현재의 2030 세대를 함부로 평가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조부모 세대인 60, 70, 80 세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전쟁을 겪고 50년대, 60년대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그야말로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열심히 학업을 하고 배움의 길을 닦아서 조국의 근대화, 산업화, 현대화를 달성했던 우리 60, 70, 80 세대의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2030 세대들을 우리는 앞으로 중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들은요,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소액 투자를 스스로가 경험을 해보고 해외 금융 투자에도 손을 대보는 등 굉장히 우리 세대들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들은 바로 명실공히 자유시장 경제의 시스템을 몸으로 체험하고 몸으로 깨달아서 알고 있는 대단한 경험 위주의 세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2030 세대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의 거짓 선전선동에 속거나 기만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젊은 세대들을 끊임없이 힘으로 누르고 금투세를 적용시키고 그들이 열심히 벌은 그 코 묻은 돈을 뺏으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민주당, 이재명 그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더욱더 반발을 하는 것이 2030 세력들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윤 대통령을 오히려 동조하고 있는 이 2030 세대들의 생각과 행위를 우리는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들도 처음에는 무슨 일이지 하고 의아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경을 알면 알수록 대통령 입장에서 이와 같은 것 말고는 다른 해소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우치고 체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다 더 많은 청년 세대가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에 대해서도 아주 기저에서부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2030 세대 입장에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무관심하고 잊고 지나가거나 그냥 자기들이 놓쳐버렸다면 또 저 거짓 세력들에 의해서 선동당하고 그 선동당의 결과 어떻게 된다? 바로 동물농장의 하나의 좀비가 되어서 결국에 아무런 미래에 대한 희망도 꿈도 없이 사라져가는 그런 좀비 같은 노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그 공포감이 그들의 머리를 각성시키는 순간 그들이 떨쳐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젊은이들이 깨닫는 것은요, 사법부 내에 좌익 카르텔에 대한 것도 심한 혐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너무나도 강고하게 짜여져 있는 이 좌익 사법 독재 카르텔에 대해서 정말 젊은이들이 이제 치를 떨면서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당시 검찰 수사권 없애버리는 검수완박을 했을 때 공수처를 설치하고 모든 사정기관을 마비시켜버리고 방첩 기능까지 마비시켰던 그 이유가 모두 좌익 카르텔 그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 괴뢰 정권과 중국 공산당에 부역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이제는 20대, 30대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조민 사태 대단히 심각한 일이고 현재 조국이가 깜빵에 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좌익 저기득권 카르텔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깨달아 안 것입니다. 자, 사실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정치인들 대상으로 해서 자녀들에 대한 입시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만큼은 해줬으면 하고 바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전혀 실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이번에 복권하고 나면은 당적에 관계없이 정치인들의 자녀들이 어떤 식으로 대학을 부정 입학했는지 이것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다 털어낼 될 것입니다. 자, 사실 윤 대통령이 정치 기반이 정치 세력이 배후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을 마치고 은퇴를 하더라도 무슨 더 큰 욕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자, 어찌 보면은 순수한 의도로 이 대통령 자리에 도전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윤석열 대통령 역시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나 비판받아야 될 점들도 없지는 않죠. 그러나 지금 청년들의 생각은 대통령이 그렇게나 이기적으로 모든 정치적 선택을 해왔던 것이 아니고 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처리를 하려고 노력해 왔었다는 점을 지금에 와서야 젊은이들이 깨닫게 되고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향상된 것입니다. 자, 물론 여기에는 12월 3일 계엄령으로 인해서 중국 비밀 공작원들, 흑세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선거 조작이라고 하는 이 부정선거에 간섭을 해오다가 그들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여론조사가 지금 지지율이 오른 것도 있지만 여론에 국민들의 민의가
정확하게 반영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라가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20대, 30대가 바뀌면서 좌익 카르텔로 점거되어 있는 40, 50대를 지금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희망찬 부분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깨어나고 있는 우리 20대, 30대 여러분들, 그리고 보다 더 감성적으로 순수하게 피어나고 있는 우리 10대 우리의 젊은 층이 드디어 대한민국의 주추 세력이 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이 나라가 올바르게 발전하고 품위 있는 격조 높은 나라가 될 수 있게끔 우리 모두 현재 있는 이 위기를 지금 벗어나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여론조사가 있다 그러면 보다 더 올바른 여론조사가 되게끔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표현해 주시고 특히나 주변에 있는 젊은 20대, 30대 또 10대들에게도 올바른 선택,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집안 내에서도 자녀분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변화하는 우리나라의 기저에 20대, 30대 또는 10대의 올바른 정신이 지금 피어나고 있다. 희망찬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